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거칠고 천박한 입을 보면 과거 김홍신 전 의원의 이른바 공업용 미신 발언 사건이 생각납니다. 인간시장 등의 소설 작가로 유명한 김 전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의 16대 의원 당시인 1998년 5월 27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시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당 연설회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겨냥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사람을 속여서 입을 바늘로 한 땀 한 땀 뜰 시간이 없으니 공업용 미싱으로 드럭드럭 꿰매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홍신 씨는 이 발언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적용받아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본의 아니게 정치적 표현이 지나쳐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으로서 잘못된 현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역 없이 비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자신의 아들 황제 휴가 사건과 관련해서 27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미애는 12일 법사위 국감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국민에게 생중계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답변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병가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왜 그런 사적인 일을 보좌관에게 시키겠느냐고 오히려 야당 의원에게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카투사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전화번호를 휴대폰 문자로 보내면서 병가 연장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동부지검 여항견 검사들이 추미애와 보좌관 사이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숨기려 했으나 대검찰청이 공개를 지시해 어쩔 수 없이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알아보라고 한 것뿐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더니 국감에서는 야당 측이 카톡으로 지시한 기억이 없느냐고 추궁하자 위증 문제를 염려했는지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기억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보좌관에게 김대유 전화번호를 알려준 기억이 없다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포렌식에서 나온 뒤에다 알게 되었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본회의 등의 답변에서 지시한 바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판사 출신의 벅꾸라지다운 답변입니다. 당직 사병이 아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웃집 아저씨나 다름없는 사람이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거짓 제보를 했다고 당직병 현모 병장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들 서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 병장으로부터 귀대 복귀 촉구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추미애는 검찰 조서에 현모 병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적혀 있다면서 잘못이 없다고 끝까지 우겼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추미애 측의 뻔뻔한 행태에 화가 난 현 병장 측은 어제 추 장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추미애 아들을 수사한 서울 동부지검에 승진, 영전을 시켰던 애완견 검사들을 배치해서 축소, 은폐, 왜곡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도 검찰이 원도 끝도 없이 수사를 해서 밝힌 결론이 무혐의라고 강변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자 보수 언론이 가세하고 야당이 증폭시킨 9개월간의 수사 전말은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면서 소설이 소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편 소설을 쓰려고 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소설을 쓰신의 발언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이나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아나무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7번이나 거짓말했다고 하자 오히려 27번이나 윽박질을 당했다고 맞받았고 참 대단한 양반이다는 질책을 받고도 네 대단합니다. 의원님도 대단하십니다고 비꼬았습니다. 명색이 장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우습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발톱 밑에 머만치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무시 답변이 계속되자 보다 못한 소설 시신의 발언의 당사자인 윤한홍 의원이 장관이 끝까지 우기면서 잘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장제원 의원도 어떻게 피감기관의 장이 저럴 수 있느냐고 개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추 장관의 안면 몰수, 적반하장식 답변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미애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감싼 데 대해 얼굴에 철판을 깔았네. 국민 앞에 버젓이 거짓말을 한 것도 문제지만 보좌관이 추씨 집안의 산업이냐고 비난했습니다. 진정 교수는 독일 메르켈 수상은 슈퍼마켓 쇼핑도 자기가 수레를 끌고 직접 하는데 의원 아들놈이 무슨 권세로 제 사적인 심부름까지 국가의 녹을 받는 보좌관에게 시키나. 아무튼 이분은 국민 가슴에 염장 지르는 재능을 타고났어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추미애는 보좌관이 지원 장교에게 전화를 건 이유를 쫄병 입장에서 군부대 상관에게 쉽게 전화를 걸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는데요. 진정 교수는 군대가 새나라 유치원이냐. 군대는 보고 체계가 있고 보고도 졸병이 상관에게 하는 건데 엄마 보좌관 없는 병사들은 병가도 못 받는다는 얘기냐. 전쟁이 나도 상황 보고를 엄마 보좌관을 통해서 할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김홍신 전 의원의 경우처럼 과거 보수 세력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과도 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여론을 의식해서 최소한 모양새라도 갖추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보 좌파 정권은 사과는커녕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큰 소리를 치고 대놓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홍신 작가의 비유대로라면 27번의 거짓말을 한 추미애의 거짓말 입은 뭘로 꿰매야 할 것인지, 장관의 품격과 명예에 어울리지 않는 거친 입은 어떻게 봉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정권이 추미애를 잘라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추미애의 효용가치는 끝났지만 자신들의 비리를 들춰내지 못하도록 검찰을 장악한 공을 생각해서인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추미애의 짜증나는 광대극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